요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또 세대가 바뀌고 변화하면서 광주가 호남이 이제는 옛날처럼 이렇게 민주당의 볼모가 아니라 진정 깨어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전한길 우리 지금 최고의 핫한 아마 최고 인기 같아요. 전한길을 지켜라. 전한길이 간다. 거의 그 분위기인데요. 전한길 선생님이 등장하는 곳은 지금 인기가 폭발입니다. 어제도 광화문 광장이 광화문이 아니었죠. 어제죠. 청계천 광장이 굉장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되게 재밌는 걸 하나 갖고 왔어요. 정 변호사님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정 변호사님, 전한길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 아세요? 전 잘 모르죠. 그렇죠. 잘 모르셨죠. 네네. 근데 제가 검색을 했더니 과거에 정말 인터뷰도 많이 하고 유명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냥 인터뷰도 굉장히 많고 그냥 스타였어요, 스타. 네네. 우리가 강호동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전한길 선생님이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스타 보듯이 봤대요. 그러니까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그 책을 전한길 공부했고. 선생님이 한 강의한 한국사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 사람들인가 보죠. 구청. 아, 그러니까 구청 같은데. 예, 그래서 동사무소.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전한길은 스타였대요. 네네. 그런데 이분이 제일 처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몰라요. 왜 등장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건 지금 모르겠어요. 이렇게 핫스타. 네, 몰라요. 성관이가 대한민국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네네. 일타 강사 전한길, 성관이가 대한민국 혼란 초래 주장. 네. 처음에 공무원 시험 일타 강사 전한길이 대한민국의 혼란은 중앙선거관리가 초래했다고 주장을 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유명해졌대요. 근데 사실은 전한길 강사를 유명하게 만든 사람은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무슨 이유에선지 이 민주당이 아예 이 전한길 강사를 쫙 찍어가지고 네. 막 고발한다고 하면서 막 난리를 피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는 확 돌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아니 맞아요. 내가 내 네. 의사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뭐 고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야 너희 너무한 거 아니야? 니네가 무슨 민주를 얘기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분이 나서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네. 19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1월 19일이죠. 1월 19일 맞죠? 대통령이 성관이 문제에 왜 나서게 되었는가 의구심이 들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료를 볼수록 경악을 금치 못해서 감사원 감사도 성관이가 거부하고 국가정보원 조사도 비협조적이었고 감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비판을 시작하면서 시작이 됐대요. 네네. 그래서 아무튼 부정선거 바로잡겠다고 계엄까지 선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실은 전한길 강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뭘 특별히 새로운 얘기를 한 건 없잖아요. 근데 되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많은 네. 사람들이 했던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강사다 보니까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정리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민주당이 긴장을 한 거죠. 저 사람이 전한길 저분이 앞장서서 얘기를 하면 뭔가 본인들이 보기에는 그게 악영향인 거죠.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막아야 돼 하면서 이제 그렇죠. 오버를 한 거죠. 근데 1번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제요. 바로 국민 변호인단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그쵸? 출범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있었는데 청계 광장이 꽉 찼대요. 그래서요. 좌측의 사람들이요. 성질이 엄청 났다고 합니다. 왜 났는지 아세요? 왜요? 차 막혀. 교통이 막혀. 밤중에 뭐 하는 짓이야. 그랬는데 날씨까지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바람이나 불어라 막 이러고 갔대요. 이 청계 광장이 어떤 장소인지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최초의 공개적인 행사를 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게 여기였나요? 네, 그래서 네. 그 석동현 변호사님 말씀이 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네. 이번에 첫 번째 국민 변호인단 행사를 이 소라 광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청계 광장에서 네. 하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죠. 그것 좀 네네. 읽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자유 대한민국을 변호하고 있으니 탄핵 공작에 맞서서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이들이 있기에 힘이 나고 부당한 구속이지만 견디어 나가며 함께 싸울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냈고요. 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근데 전 그 말이 너무 좋아요. 내가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 내가 지킨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 거 건들지 마. 여러분 그 말 같지 않아요? 내 거 건들지 마. 내 거야. 우리 대통령은 내 거야. 내 거 건들지 마.
우리가 뽑은 대통령 내가 지킨다인데요.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국민변호인단이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이 자유 대한민국을 변호하고 있으니 탄핵 공작에 맞서 국민이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나고 부당한 구속이지만 견뎌나가며 함께 싸울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어제 이 장소에 전한길, 윤상현 뭐 이렇게 등등 가셨는데 전한길 쌤이 역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 볼까요? 전한길 쌤이 등장함으로써 또 뭐 인기 스타예요. 뭐 그 옛날엔 누구죠? 서태지 이런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한길이 마이크만 딱 잡으면 사람들이 그냥 쫙 하는데요. 자, 정 변호사님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전한길 강사 이분은 그러니까는 뭐랄까 이렇게 말을 사람들의 기억에 딱 남게 잘 구호도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국민 안중 없는 민주당 해체하라. 단어로 워딩을 잘 쓰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해체돼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계속 국민의힘 해체돼야 된다는 얘기만 했는데 네. 이 전한길 강사가 민주당이 해체되어야 한대요. 왜? 국민은 안중이 없기 때문에, 아나무인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때 헌법재판소는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렇죠? 아,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워딩이요. 헌재, 윤 파면 시 역사로 사라질 것. 말을 참 잘 만들어요. 네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제 전한길 선생님이 얘기했던 헌재, 윤 파면 시 역사로 사라진다. 국민 안중 없는 민주당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한길 선생님이 내일 광주에 간다고 합니다. 네네. 지금 많은 분들이 광주로 간다고 하시는데요. 네. 우리 댓글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광주로 간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광화문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광주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내일 또 부산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전국 각지에서 다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정 변호사님, 네. 광주로 가는 의미는 뭘까요? 광주가 가지는 의미는 제가 생각할 때는 광주는 민주를 상징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네. 광주는 민주의 상징인데 네. 그 민주는 저들의 것이었죠, 지금까지. 그런데 그 광주의 심장부에서 네. 우리 보수파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아,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정말 가슴 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더 이상 민주주의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고 내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가짜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이런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제일 이렇게 많이 썼던, 그죠? 좌파들이 많이 썼던 게 껍데기는 가라라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민주당만큼 또 이렇게 사실 껍데기 민주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짜 거기 가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러 가는 거니까 껍데기 민주당은 가라라고 선언하러 가는 거거든요. 내일 광주 가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내일 대구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전국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아는 분들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유튜브에 보면은 광주시청 앞에 중공기가 있다고요? 그래요? 저는 광주를 진짜 평생 딱 한 번 가봤어요. 학회 때문에. 진짜 딱 한 번 가봤었어요. 근데 거기에 학회 장소가 김대중 센터였어요. 근데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커요. 그리고 그게 제가 30대 후반이었나? 하여튼 학회로 광주 갔던 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전당대회 때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쓸려서 갔다가 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안 갔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니까 내일 광주 가시는 분도 계시고 전국에 어디에 가시는지 꼭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혹시 참여하고 싶은데 어디를 갈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하면은 저는 광주에 가시라고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표가 진짜 없어요. 운전하고 가셔야 돼요. 진짜 표가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과 친한 사람들과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갔다가 천천히 오신다고 생각하고 네. 하루 종일 일정을 잡아서 다녀오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딱 한 번 친구 결혼식 때 가보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처럼 정말 안 가보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건이 있어야 가는 곳이라고. 그 정도로 참 가까우나 먼 도시. 진짜 저한테는 마음에 가까우나 먼 도시였고요. 또 광주라는 곳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굳이
굳이 그 길을 가야 돼 이러면서 안 갔던 그런 곳인데 이번에 정말 가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또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혁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민간 이양을 한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당시에 윤보선 대통령과 되게 세게 붙었었는데 네.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표차로 이기시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기게 된 결정적인 동인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뭐예요? 호남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호남에서 당시에? 몰표가 나왔어요, 거의. 뭐 몰표 지금 같은 몰표 수준은 아니지만 호남 쪽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대거 밀어주면서 네. 지지해주면서 그러면서 1963년도인가 그때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980년도 우리가 이제 말하는 흔히 그 광주 사건,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건이 있기 이전인 1979년도까지는요. 어찌 보면 광주와 호남이 대한민국 보수의 본산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보수파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높았던 곳입니다. 근데 1980년도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로부터 약 한 50년이죠 벌써. 50년 동안 완전히 이제 보수파 입장에서는 볼모 지역이고 우리와 관계없는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지만 요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또 세대가 바뀌고 변화하면서 이 변화된 상황에서 뭡니까? 이 광주가 호남이 이제는 옛날처럼 이렇게 민주당의 볼모가 아니라 진정 깨어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번에 이 광주 내일 그 행사가 참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역사와 이정표를 쓰는 날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15일 광주로 뭉쳐라 가자 그랬는데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무조건 뭉쳐야 됩니다. 제발.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라운드 씨 연설 잘한다고. 저도 어제 들었는데요. 진짜 잘하는 건 그라운드 씨 맞아요. 근데 전한길 선생님 연설이 왜 울림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씨가 잘하는 건 확실해요. 톤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그라운드 씨가 잘하는 건 맞아요. 100%. 근데 전한길 선생님은 말이 호소력이 있는데 딴 호소력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네가 생각하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똑같은 이야기를 내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집어서 얘기하니까요. 훨씬 더 공감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를 대신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전한길 선생님이 지금 인기가 많은 이유가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는데 그대로 한다. 자, 그런데 전한길 선생님이 좀 이렇게 모함을 받고 그런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우리 무조건 뭉쳐야 됩니다. 세 번째 뉴스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뉴스예요. 김봉식이 국회 봉쇄 체포 지시 없다. 이렇게 되면요. 윤석열 탄핵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짧게 툭툭 치고 가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지금 탄핵의 사유가 4가지인데 그중에 이제 세 번째죠. 국회 장악을 시도했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그죠? 국회 봉쇄 체포 지시 없었다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 얘기와 상관없이 지금까지의 결론은 뭡니까? 국회를 봉쇄하라 끌어내라 어쩌고 저쩌고 말이 있었네 없었네 그랬는데 끌려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머리카락이라도 잡힌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 지금 논의 자체가 되게 말도 안 되는 무의미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봉쇄와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걸 명확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네, 그 와중에 맞아요. 지금 이게 기사가 왜 의미가 있냐면요. 국회 봉쇄하고 체포 지시 없다니까? 그럼 왜 탄핵하는데? 야, 헌재안에는 내란죄 없어. 정 변호사님 헌재안에 내란죄 없잖아요. 헌재안에 내란죄 없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요. 완두콩 아시죠? 완두콩 껍데기만 툭 던져놓고 가버린 거예요. 피 땅콩 아시죠? 껍데기만 툭 던져놓고 가버린 거예요. 지금 내부가 없어졌어요. 알맹이가 없어졌다고요. 거의 진주알 없는 진주 반지고요. 다이아몬드 없는 다이아 반지가 돼버린 거예요. 제 말 맞죠? 자, 그런데 4번 석동현 어제 나온 얘기 기사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광주까지 윤 탄핵 반대 여론 확산 직무복귀 확신한다. 이제 우리 석 변호사님이 직무복귀 확신한다 워딩이 강해졌습니다. 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은요 여론재판이에요. 다수의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탄핵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으면 탄핵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헌법재판관들이 뭐 지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가 매우 중요한데 석동현 변호사님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 탄핵 반대 여론이 뭐 예를 들면 경북,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지 뭐 경남 지역, 부산 지역 이쪽에만 높은 것이 아니고 광주 지역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